그대로 앉은 채 상좌 삼매에 든 자변대사를 뒤로 하고 의천은 도구를 나섰습니다. 주객원 외랑 양걸로부터 황제의 칙서와 함께 고려 임금인 선종의 친서를 전해받게 된 의천. 서찰을 펴드는 순간 그의 안색은 놀라움으로 변해갔지요. 스님, 무슨 일이옵니까? 태후께서 위독하시다고 속히 돌아오라는 의명이시네. 예? 태우마마께서 위독하시다면 빨리 고려로 돌아가셔야죠. 스님. 네, 고려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러볼 것이 있구나. 또 어딜 들르신다 말씀입니까? 속히 오시라는 어명이지 않습니까? 이미 각오는 돼 있네. 태후께서도 이 한 번만은 용서하시겠지. 오석사에 내려가 어서 행장을 꾸려 떠나세. 조실 스님께 인사를 올려야죠. 좌선 삼매에 드셨으니 인사도 받지 못하실 거네. 더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스님! 스님! 고려로 서둘러 귀국하기를 요청하는 고려 선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잠시 갈등에 휩싸였던 의천은 급히 행장을 꾸려 오석산 산문을 나섰습니다. 때는 선종 3년 1086년 5월. 그의 걸음은 어느새 천태산을 향해 오르고 있었지요. 스님, 이 길은 국청사 가는 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언제 국청사를 간다 했더냐? 그럼 천태사는 왜 오르십니까? 고려로 떠나기 전에 꼭 인사드려야 할 분이 있느니라. 소승도 아는 분이십니까? 저기 부도가 보이느냐? 예, 굉장히 오래된 듯합니다. 누구의 부도인지요? 가까이 가보자. 예. 의천이 귀국에 앞서 부랴부랴 찾아간 곳은 천태령 남산에 섰는 천태종의 교주 천태지자대사의 부도탑이었습니다. 천태지자대사의 탑비를 참배하고 한동안 감회에 젖은 채 서 있던 의천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유명한 천태타파 친참 발언소를 지어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천은 머리 조아려 귀명하오 천태교주 지자대사님께 아뢰옵니다. 일찍이 듣자오매 대사께서는 오시와 팔교로서 동쪽으로 흘러든 일대의 성원을 남김없이 판석하셨으니 후세의 부처를 이루는 이로써 누가 그걸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오면 우리 고려에도 훌륭한 스승이 계시오 대사의 교관을 강연해 해외까지 널리 폈으나 전하고 익히는 이가 가끔 끊어지더니 지금은 없어졌사옵니다. 이에 소승 의천은 분한 마음을 내어 몸을 잇고 스승을 찾아 도를 묻다가 전당에 자변대사 강하에서 교관을 이어받아 그 줄기를 약간 알게 됐습니다. 뒷날 고려에 돌아가서 목숨 바쳐 천태의 법을 널리 펴기를 서원하나이다. 천태지자탑을 참배하고 발원소를 올린 뒤 천태산을 내려온 의천은 황실 수행원들의 외호를 받으며 해주 판교진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송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며 수집한 경전과 장, 소들을 배에다 옮겨 싣고 드디어 고려 땅을 향해 배에 오르게 됐는데 마침 배가 막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스님, 의찬 스님. 스님, 저기 배를 같이 타고 온 그 낭자 아니옵니까? 아니, 저 소저가 아직도 여기 있었단 말이냐? 항주에서 만났던 인화낭자가 양손에 짐꾸러미를 잔뜩 든 채 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의찬 스님, 소녀이옵니다. 소녀 기억하시겠사옵니까? 소저가 여기 노인 일이시오. 아직도 여기 계셨단 말이오. 예, 소녀 사정이 여의치 못해 지금까지 해주에 머물러 있사옵니다. 소녀 아는 분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사온데 황실 수행원들이 이곳 판교진에 나타났다 하여 스님 소식을 듣고 황급히 오는 길이옵니다. 고려인 안 돌아가실 것입니까? 가야지요. 마땅한 배편을 기다렸다가 고려로 곧 돌아갈 것이옵니다. 그 전에 소녀 고려로 돌아가기 전에 스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런지요? 그래, 부탁이란 뭐요? 예, 말씀하시지요. 예, 그동안 모은 돈을 바꿔 마련한 백미와 비단이옵니다. 행여라도 합천현을 지나실 일이 계시면 소녀 어미에게 전해주십사고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짐이 무거워 번거롭진 않으실런지요. 자, 이리 주시오. 고맙습니다, 스님. 소녀 행여나 싶어 나와본 것인데 이렇게 스님들을 만나뵈니 정말 다행이옵니다. 저 배가 떠나렵니다. 얼른 이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꼭 전해드리리다. 고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시어요, 스님. 살펴가십시오. 그냥 돈으로 보내시면 될 일을 뭐하러 이렇게 무겁게 쌀로 옷감으로 일부러 바꿨을까요? 1년 넘게 송에 있다 보니 수견이가 고려의 실정을 잠시 잊은 모양이구나. 참, 그렇죠. 소납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스님, 이렇게 편리한 앞에가 왜 고려에는 없는 것이옵니까? 혹식하고 포목은 원래 입고 먹는 데 쓰이는 건데 이를 화폐로 쓰니 이런 쓸데없는 수고로움과 폐단이 따르는구나. 어쨌든 이제 드디어 고향 땅을 밟게 되는 것이죠. 스님께서는 기쁘지 않으십니까? 왜 기쁘지 아니하겠노? 내 지은 죄가 크니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구나. 선종 3년 1086년 봄 5월에 송나라를 떠난 의천은 열흘이 훨씬 지난 긴 항해 끝에 6월이 되어 드디어 그리운 고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 의천은
왕의 허락도 없이 밀항을 단행했던 자신의 허물을 사죄하는 뜻에서 상소문을 올리게 되죠. 신승 의천은 올리나이다. 지난번에 생명과 위험을 꺼리지 않으면서 만리의 큰 물결을 건너고 밀백성의 선지식 앞에 나아가 진실한 가르침을 갖추어 찾고 거룩한 위엄에 온전히 힘입었나이다. 화엄 선종의 종지와 천태 남산의 종지에 이르러 외람 때에 향로와 불자를 전해받고 의발을 얻어 처음에는 걸음을 배우는 사람 같더니 이제는 돌아오기를 아는 새와 같습니다. 소승 마음대로 행한 죄는 엄한 형벌을 받지 마땅하오나 도를 듣는 마음은 진실로 저녁의 죽음을 달게 받겠나이다. 국경에서 의천은 마중 나온 특사를 통해 선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봉은사에 당도해 임시 거처를 정한 뒤 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상강마마께서 행차하셨사옵니다. 어서 나와보십시오. 전하, 어서 납시옵소서. 그만 일어나시게. 태우마마께서 함께 납셨다네. 의천, 매정한 사람. 그래, 살아 돌아오긴 하셨던가.